리플 XRP가 시가총액 4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보셔야 될 거는 순위 그 자체가 아니라요. 이 역전이 만들어진 방식인데요. 상대는 코인을 태워가지고 몸집을 줄여가면서 버티는 선수였고 XRP는 커진 몸집으로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4위 자리에 오래 들어가지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접전지인데 근데도 제가 굳이 오늘 이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봄의 탈원들과 이번 탈원은 그 재료의 결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 이번 XRP의 강력한 급등과 폭등은 이전의 상승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XRP 홀더분들이시라면 지금부터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인니스 측에서 보도한 코인마켓캡 집계로서 XRP 시가총액은 약 947억 달러, 우리 돈 131조 원 언저리고요. BNB는 약 926억 달러, 129조 원 안팎입니다. 그 격차는 3조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전체 몸집의 2% 남짓, 하루 흔들림이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폭입니다. 이 역전 자체가 한 집계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코인게코에서도 오늘 XRP는 4위로 표시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946억 달러입니다. 가격은 글로벌 평균가로 1.5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2,100원 언저리인데요. 그리고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주일 전 XRP는 1달러 아래에 있었죠. 거기서 일주일 만에 무려 60%가량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하루 거래 대금도 전날보다 60% 넘게 불어났고요. 이번 주 비트코인이 77,00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시장 전체의 반등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재무부의 유동성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반등 속에서도 XRP가 대형 코인들 가운데 가장 가파른 축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총액 순위 세 자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달러의 값이 묶인 스테이블코인 테더인데요. 이 테더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빼고 셌을 때 지금 XRP는 사실상 시가총액 실순위 3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총액 순위라는 게 정확히 뭘 재는 걸까요? 용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한 개의 가격의 시중에 풀린 개수, 즉 유통량을 곱한 값입니다. 아파트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값이에요. 한 채 20억짜리 100세대 단지는 2천억이고 한 채 2억짜리 2000세대 단지는 4천억입니다. 한 채 값이 훨씬 저렴해도 단지 전체는 더 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개에 1.5달러짜리 XRP가 한 개에 700달러 언저리인 BNB를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아파트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코인은 세대 숫자라는 게 변합니다. 늘어나는 코인도 있고요. 일부러 줄이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잠깐 뒤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가총액 순위는 단가 싸움이 아니라 이 단가 전체의 몸집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4위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이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볼게요. 작년 10월입니다. 두 가지 코인 모두 시가총액 1,700억 달러대, 우리 돈 240조 원 안팎에서 겨루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는 XRP가 BNB에 밀려가지고 5위까지 내려앉았었고 올해 1월달 초 하루 9% 급등과 함께 4위를 되찾았다가 다시 내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7일 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상품감독기관이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1.6달러까지도 뛰었고 거래량은 250% 급증하면서 다시 4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과 며칠 뒤에 3월 23일 BNB가 다시 자리를 도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날 XRP가 또다시 되찾는 그야말로 하루 이틀 단위의 4위 수성 공방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4월달에도 격차가 5억 달러까지 좁혀지는 접전 속에서 자리가 오고 갔었고 5월달에는 시장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BNB가 4위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4위는 BNB의 것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탈환 자체가 석 달 남짓 만에 XRP가 다시 한번 올라선 겁니다. 마라톤의 비유를 드리자면요. 이 순위표가 30km 지점의 중간 순위여도 같은 겁니다. 그 구간의 페이스를 보여줄 뿐이지 완주 기록은 아니겠죠. 다만 이 마라톤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중간 순위는 곧 전부고 또 동시에 언제든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번 XRP의 4위 탈환 역전이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알짜배기 알맹인데요. BNB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통역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출발한 코인이고 정기적으로 코인을 소각해서 일부러 없애가지고 유통량을 줄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비유로 돌아가자면은 이 단지의 세대 숫자를 분기마다 허물어가지고 줄여가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봄 34번째 분기 소각으로 172만 개, 약 1조 8천억 정도 규모가 유통에서 제거됐고요. 한 해의 유통량이 5% 남짓씩 줄어드는 유일한 대형 코인이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격 곱하기 유통량이라고 말씀드렸죠. BNB는 그 곱셈에서 분모 쪽을 계속 줄여가지고 몸집을 받치는 선수입니다. 반면에 XRP는 어떨까요? 발행 총량 1천억 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요. 지금 유통되는 거는 그 중에 627억 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유통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몸집 싸움의 설계만 놓고 보자면은 이 줄여나가는 쪽이 유리한 판입니다. 이번에 커지는 쪽의 속도가 그 설계를 이겼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자면은 BNB는 작년 10월 1370억 달러 언저리의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절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밀린 겁니다. 정리드리자면요. 이번 역전의 동력 자체가 온전히 XRP 쪽 수요 속도가 빨랐다는 거, 이게 전광판이 보여주는 사실 그대로죠. 저는 이번 수요의 결이 점점 제도권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요.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3월달의 상품 분류입니다.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느라고 XRP를 피해왔던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금이나 원유를 다루는 거, 이것과 같은 틀에서 이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깔려있던 바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늦가을에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입니다. 출시 2달이 채 안 돼가지고 올해 1월 초 이때 집계로 누적 순유입이 약 1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주식 계좌로 담는 정식 상품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최신 누적치는 집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데스크가 전한 소식이죠. 리플이 리플 레저 위에서 핀테크랑 결제 기업의 자사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빌려주는 기관용 신용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코인 담보 없이 기관의 돈을 이어주는 플랫폼 클리어풀, 신용관리사 시카다 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빌려주고 갚는 돈은 RLUSD가 맞고요. XRP는 수수료랑 한 계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잔액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XRP가 석 달 남짓 만에 시가총액 4위를 되찾았지만요. 그 격차는 몸집의 2%대라서 언제든지 다시 좁혀질 수 있는 자리고, 그럼에도 이번 탈환 자체가 유통량을 태워가면서 버티는 상대를 수요의 속도로 넘어선 역전이라는 점에서 하루짜리 재료로 뒤집혀진 봄과는 그 결이 다르겠죠. 그리고 그 수요의 이름이 상품 분류, ETF, 기관용 인프라라는 이 제도권의 언어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순위표가 남긴 진짜 이야기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번에 XRP가 이 자리를 굳힌다? 아니면 봄처럼 다시 내준다?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이 다음 달 이맘때 순위표 화면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결과랑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마치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